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논문입니다. 소스는 여기. 이게 어디냐면, 어디였지? 이 논문인데요. 이게 여기 인텔리전트 컴퓨팅이라고 그 사이언스 파트너 저널의 리뷰 논문이고, 올해 2025년도 퍼블리시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앞부분을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오퍼레이션 파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큐빗 오퍼레이션부터 볼 건데, 일단 싱글 큐빗이랑 그 다음에 투 큐빗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좀 이론적인 내용을 보고, 뒷부분에서는 이 실제 이제 이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의 그 실제 사례를 들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몇 가지 게이트들.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싱글 큐빅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그 해밀토니아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게 사실 저번에 여기 이제 이펙티브 해밀토니안에서 이제 싱글 일렉트론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투 일렉트론 시스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봤었는데 싱글 일렉트론 시스템은 이제 한마디로 이 여기 지금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나 아니면 일렉트릭 다이폴 스핀 레조넌스와 같은 이런 그 기법을 써서 이제 싱글 일렉트론 오퍼레이션, 싱글 일렉트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ES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듯이 AC 자기장으로 스핀을 제어하느냐 아니면 AC 전기장으로 제어하느냐. 근데 어쨌건 둘 다 해밀토니아는 이제 보면 똑같은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요거 E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만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C 자기장 나와 있죠. 그러면은 EDSR 같은 경우는 이제 AC 전기장인데 여기는 이펙티브 매그네틱 필드 텀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전기장 그러니까 이펙티브 자기장이라는 요 값이 사실은 이제 전기장 그러니까 이 텀 자체가 그러니까 AC 전기장 그 다음에 또 이 스피노비 인터랙션 그리고 또 뭐 터널링 관련된 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 해밀토니아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저 AC 이펙티브 매그네틱 필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I는 그 인페이즈 성분이고 Q는 쿼드러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AC 자기장의 인페이즈 성분, 쿼드러처 성분. 이게 이제 회전축의 위상을 결정하는 텀이고 그리고 이 오메가 AC는 당연히 그 AC 자기장의 또는 전기장의 진동수 되는 거고 어쨌건 이펙티브 자기장이니까 이펙티브 자기장의 그 진동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건 이 해밀토니안인데 사실은 근데 이 해밀토니안이 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임 에볼루션을 보려면은 지금 여기 해밀토니안 자체에 이 시간 텀이 있어서 너무나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사해서 이렇게 RWA니까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아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 시켜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얘가 이제 회전하고 있잖아요. 싱글 큐빅. 그러니까 막 회전하고 있는 그 스핀인데 로테이팅 웨이브 어프록시메이션이니까 그 회전하는 그 좌표계 회전하는 좌표계가 이제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레퍼런스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동하는 이런 항들 무시해서 단순화 시켰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 텀이 이제 그 AC 필드의 디튜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라비 오실레이션, 이게 이제 스핀 회전 속도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이제 그 펄스의 그 지속 시간, 펄스를 얼마나 줄 건지, 그리고 또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요 인페이즈 텀이랑 필드의 AC 필드의 인페이즈 텀, 쿼드러처 텀 이런 값을 조절해서 이제 큐빗을 X축 또는 Y축에 대해서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X 게이트 같은 경우는 X축에 대해서 이제 90도 회전하는 연산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어쨌건 두 축에 대한 회전, 예를 들어서 뭐 G축 회전, X축 회전, 두 축에 대한 그 회전을 가지고 어떤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임의의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투 큐빗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투 큐빗 오퍼레이션의 핵심은 이제 얽힘을 만드는 연산이겠죠. 실리콘 스핀 큐빗 같은 경우는 이런 그 2큐빗 오퍼레이션은 주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이용한다는 거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해밀토니안을 보면 2큐빗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EG에 해당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G만 에너지인데, 지금 이제 2큐빗이니까 두 개의 그 큐빗의 이거는 G만 에너지의 평균 값이고 요거는 그 차이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텀이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관련된 항이고, 그 다음에 요 텀은 지금 요 B 필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C 매그네틱 필드 항을 나타낸다. 예, 외부 AC 매그네틱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앞에서 그 여기 이제 투 일렉트로 시스템에 지금 여기 요 익스체인지 항, 지만 항을 다 더한 겁니다. 여기다가 요 항까지 외부 AC 필드 항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투큐빅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요한 항은 요 항이랑 요 항. 그러니까 이두 큐빗의 지만 에너지 차이 요 항이랑 그다음에 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항. 요 두 항을 잘 조절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스왑이나 아니면 뭐 이런 컨트롤드 페이즈나 시납 같은 이런 게이트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스왑 게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J 값이 그 G만 에너지 차이보다 훨씬 큰 이런 경우에 이제 스왑 게이트 사실 루트 스왑이건 스왑이건 간에 어쨌건 간에 이 경우에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 페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 경우죠. 반대인 경우. 그래서 G만 에너지 차이가 이 뭐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보다 훨씬 클 때
그때 쓰고 레조넌트 시낫 같은 경우는 둘이 비슷할 때 그때 이제 쓰는데 어쨌건 그래서 행렬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어쨌건 요거를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적용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뒤에 가서 좀 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실리콘 스핀 큐빗의 이제 일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이고 이제 사실 이 논문이 몇 가지 그 챕터 챕터가 그러니까 지금 요 챕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 대한 내용이고요.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도 있고 사실 실리콘 큐빗이니까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도 있고 또 뒤에 가면 도펀트 큐빗도 있고 또 뒤에 가면 이런 그 스핀 광자 인터페이스 뭐 등등등 뭐 있는데 근데 오늘 볼 내용은 이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 대해서 그래서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 작용하는 오퍼레이션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처음에는 이제 큐비트 초기화 그리고 큐비트 리드아웃부터 이제 보자면 어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항상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스핀의 그 자기 신호는 아주 약하니까 감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측정하기 어려운 이 스핀 상태를 감지하기 쉬운 그런 전화 상태로 변환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해서 이제 여기 스핀 셀렉티브 터널링이랑 이거를 이제 L점한 리드아웃이라고 얘기하고요. L점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방식이라서 또 하나는 이제 파울리 스핀 블로케이드 방식인데 일단은 이 스핀 셀렉티브 터널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스핀 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파울리 스핀 블로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퀀텀 닷에서 투 스핀 상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스핀 셀렉티브 L점합 판독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어디 갔지? 어, 여기 요, 요 그림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그 뭐냐 세미컨덕터 스핀 큐빗이라는 작년 논문 작년 이것도 리뷰 논문이고 상당히 두꺼운 리뷰 논문인데 거기에서 그림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16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스핀 셀렉티브 터널링 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에너지 디펜던트 터널링인데 일단은 보면은 이제 어 일단 다시 하나죠. 그러니까 싱글 스피닝 그러니까 더블 퀀텀 닷이 아니고 퀀텀 닷 하나인 그런 경우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리저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맨 처음에 이 여기 요게 게이트죠. 요게 게이트고 얘가 플렁저 게이트죠. 플렁저 게이트. 그래서 VP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플렁저 게이트를 조절을 해서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리저버 여기는 이제 리저버입니다. 리저버로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을 다 싹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로 다 내보낸다. 터널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싹 비워주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주는데 초기화를 시켜줄 때는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업 상태가 바닥 상태네요. 업 상태가 바닥 상태인 거는 이제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경우 G 팩터가 음수라서, 그래서 이제 업 상태가 더 낮은 상태, 바닥 상태인 그런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더 낮은 상태를 요 리저버의 페르미 에너지 아래, 그리고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는 그 위에 놓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터널링을 통해서 요 리저버로부터 저 스핀 하나가 여기 업 상태의 스핀이 여기로 이제 터널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기화한 다음에 연산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연산하는 부분인데, 연산을 할 때는 이 상태로 연산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상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리저버의 페르미 에너지가 중간인,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스테이시랑 익사이티드 스테이 중간이 이 리저버의 페르미 에너지인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하면, 얘가 막 연산이라는 건 회전이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터널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바깥이랑 막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연산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는 이 베리어를, 여기에 또 그러니까 베리어 게이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리어 게이트가 여기 있고, 그래서 베리어 게이트를 조절을 해서 얘를 확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닷에, 그러니까 닷에 이제 에너지를 확 맞춰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 베리어가 너무 높아서 터널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립 상태가 된다. 이렇게 고립 상태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다. 한마디로 이 뭔가 펄스를 쏴주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뭔가 뭐 이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첩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리드아웃을 해야 되겠죠. 이 B 그림이 그 리드아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업 상태인 경우, 그러니까 이 연산 후에 업 상태인 경우고, 연산 후에 다운 상태인 경우인데, 보면 일단은 이거 오퍼레이션이 끝나면, 지금 아까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는 여기 이 베리어 게이트 조절해서, 그 다음에 또 플렁저 게이트도 조절해서 아주 이 상호작용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리드아웃 할 때는 다시 요 초기화 할 때처럼 요 두 에너지 레벨 사이에 이 저 리저버의 페르미 에너지가 배치하도록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운 상태에 있으면은 요거보다 낮으니까 터널링이 안 일어나고, 다운이 아니구나, 업이구나. 하여튼간에 바닥 상태에 있으면 저 터널링이 안 되고, 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터널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하의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상태를 알 수 있다. 흐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리드아웃 했을 때 이제 흐름이 있으면,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결과가 이제 다운이구나. 그리고 또 반응이 없으면 업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스핀 셀렉티브 터널링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봤던 게 이거 PSB죠. PSB 파울리 스핀 블로케이드 PSB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더블 퀀텀 닷에서 두 스핀 상태를 이제 측정할 때 그때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어, 여기 일령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령 상태라는 거는 여기 왼쪽 닷
스위치의 왼쪽 닷에 전자 하나, 오른쪽 닷에는 전자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가 여기 이렇게 지금 뭐 베리어 게이트랑 그 다음에 요 블렁저 게이트 조절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어, 이 일령 상태에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겠죠. 아까 여기서 비슷하게 리저버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업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지금 그 투스핀으로서 뭐 어떤 연산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 스핀 하나를 받아야 되겠죠, 이 리저버로부터. 그래서 초기화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열로 갈 때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지금 이제 그 뭐냐, 이 차지 스테빌러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지금 이 X축, Y축이 이제 이 전압이죠. 각각의 플렁저 게이트 1, 플렁저 게이트 2에 해당하는 전압. 그래서 얘네들을 조절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돼 있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11 영역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영역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 안에서는 전화 상태가 이렇게 딱 돼 있다. 전화가 그러니까 이동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 이 플렁저 게이트 전압 조절해 봤자 그냥 이 상태 그대로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에 있었다 볼래. 그러니까 V2에 해당하는 전압은 요 값이고 V1에 해당하는 값은 요 값일 텐데, 근데 이제 V2는 그대로 두고 V1을 쭉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닷 원에 여기 이제 이 리저버로부터 전자가 하나 여기로 넘어온다. 닷 원으로.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이형 상태가 되고, 그때 이 이형 상태는 이제 싱글릿 상태로 지금 나타내 있죠. 여기 그림상에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고, 초기화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11 상태로 만들어주고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싱글릿 11 상태를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싱글릿 트리플릿 큐빗이었다면 ST0 큐빗이었다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됐다. 큐빗이라면 요 S11 이 상태가 0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큐빗, 그러니까 이 ST0 큐빗이 아니고 그냥 저 LD 큐빗 같은 그런 케이스면은 이제 이거는 둘 다 0인 00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어쨌건 이 초기화 시켜줬고, 그런데 이제 연산을 할 때는 11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이제 여기서 지금 11 상태에서 사실 리드아웃이 여기 이 차지 스테빌리티 다이어그램 보면 11 상태에서 이제 리드아웃이 일어나는 게 편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 파블리 스핀 블로케이드 리드아웃을 하기에 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큐빗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그 튜너빌러티 때문에 11 상태에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ST0 큐빗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 영역에서 이 큐비트 에너지 그 스플리팅 한마디로 이 ST 그러니까 이 싱글릿 상태랑 이거 싱글릿 상태랑 그다음에 이 트리플릿 상태 에너지 차이는 그 요 두 닷 간의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J는 이제 이 디튜닝의 디튜닝과 여러 이 입실론이 디튜닝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얘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게이트에 이제 아주 빠른 그 전압 펄스를 가해줌으로써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값을 그 수십 기가헤르츠까지 넓은 범위로 키거나 아니면 0으로 끄거나 뭐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1 상태일 때는 이 J 값을 자유자재로 껐다 켰다 넓은 영역으로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싱글릿 트리플릿 큐빗의 이제 지축 게이트를 회전시켜주는 그런 연산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2형 상태였다 그러니까 11이 아니고 2형 S였다 그러면은 2형 같은 경우도 이제 싱글릿이 있고 트리플릿이 있겠죠 근데 이 2형의 그 싱글릿과 트리플릿 상태의 에너지 차이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닷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 11은 닷 1에 하나, 닷 2에 전자 하나. 근데 2형 같은 경우는 닷 1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같은 닷 안에 있는 그 두 개의 스핀 간의 그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근데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그 외부 게이트로 이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닷의 그 물리적인 크기나 모양에 의해서 고정이 돼 있어서 외부 게이트로는 조절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하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제어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게이트로 구현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이 11 상태에서 이 ST0 큐빅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11 상태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연산을 아까처럼 할 때도 비슷하게 이 상태에서 수행하면은 안 좋겠죠. 이 상태에서 하면 이제 여기랑 터널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베리어 게이트 해가지고 뭐 하겠죠. 아마도. 그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 후에 결과가 뭐 싱글릿이건 트리플릿이건 하여튼 나왔다 치면 그거를 리드아웃을 할 때는 이제 요 11에서 2형으로 가면서 리드아웃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T2형, S2형이 있고 요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 11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S11이었다면 여기서 열로 터널링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트리플릿 상태였다 결과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결과가 그러면은 이제 트리플릿 같은 경우는 얘로 안 되죠. 그 파블리 그 메타블리 때문에 싱글릿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칭이니까 이렇게 같은 닷에 있을 수 있지만 트리플릿은 대칭이니까 같은 닷에
못 있기 때문에 열로는 못 간다. 따라서 이제 결과가 싱글릿인지 아니면 트리플릿인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터널링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부터 리드아웃까지 예,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션만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ESR이랑 EDSR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그 좀 이론적인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고 여기는 이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 해당하는 싱글 큐빗 게이트랑 그 다음에 투 큐빗 게이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랑 EDSR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둘 다 아주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 높은 그 게이트 피델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투큐빅 게이트. 투큐빅 게이트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랑 G만 에너지 스플리팅 차이를 조절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게이트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스왑 게이트부터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일단 스왑 게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두 상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이래 자꾸 예를 들어서 업다운 상태였다. 그러면은 다운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스왑해주는 그런 게이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이 G만 인터랙션 차이보다 훨씬 큰 그런 조건에서 구현이 된다. 왜냐면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지금 지배적이니까 이 두 익스체인지 한마디로 익스체인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면은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업다운이고 여기가 다운업이다 치면 업다운 다운업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한 주기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고 반주기 지나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반주기 지나면 그러니까 스왑이 되는 거고 한 주기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4분의 1 주기 지나면 루트 스왑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어디 있지? 일단은 이 스왑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업다운이나 다운업과 같이 이 반 엔티 패럴렐인 스핀의 경우에만 작동이 되고 이렇게 이제 패럴렐인 업이나 다운 이런 스핀에는 작용하지 않는데 사실은 근데 이 아이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이거야 꺼버렸다. 음 실수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 익스체인지
그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그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S1, S2. 근데 이제 이 익스체인지 해밀토니안을 이런 그 패럴렐인 상태에 작용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얘의 그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플러스 4분의 J 업 다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고 따라서 이 업이건 다운이건 다 이제 이 에너지 변화가 똑같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인 변화는 없고 이게 글로벌 페이지죠. 그러니까 따라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업다운이나 다운업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가 아니고 이 해밀토니안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얘가 타임 에볼루션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4분의 1 주기일 때는 이제 루트 스왑이 된다 그랬는데 마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블록스피어 상에서 이제 이게 0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1 상태인데 0 상태랑 1 상태랑 왔다 갔다 이렇게 이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역시나 이런 그래프로 하면 0 상태였다가 반주기 지나면 이제 1 상태가 되는 거고 4분의 1 주기 지나면 요 상태니까 이게 중첩 상태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서 4분의 1 주기일 때는 여기 4분의 1 주기일 때는 여기가 업 다운 여기가 다운 업 되면 반주기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로 스왑이 된 거고 4분의 1 주기일 때는 이제 얘랑 얘의 중첩 상태인 업 다운 플러스 다운 업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루트 스왑을 작용시키면 벨 스테이시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작동을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는 이 페이즈 컨트롤드 페이즈 연산자고요. 컨트롤드 페이즈 그리고 이거 이 지금 요 파트가 그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의 구현 예시니까 이제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일단 이 루트 스왑 같은 경우 아니면 스왑 같은 경우 이제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는 맨 처음에 일단은 초기 상태로는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닷 1은 다운, 닷 2는 업,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닷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Q1, Q2인데 아까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처럼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렸네. 하여튼 여기 사이에 베리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돼 있을 텐데 근데 요 닷 사이에 이 터널 베리어를 제어하는 그 베리어 게이트를 그러니까 베리어 게이트에 아주 짧고 강한 그런 그 전압 펄스 DC 전압 펄스를 가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이 베리어를 확 낮춰줘 가지고 그러면은 이 두 파동 함수가 이제 겹치게 되고 그러면은 아주 강한 그런 그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까 이 뭐냐 전압 펄스 이 전압 펄스를 아주 그러니까 짧게 아주 짧게 근데 이제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겠죠. 짧고 정밀하게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스왑이었다 그러면은 루트 스왑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아까 4분의 1주기였으니까 4분의 1주기에 해당하는 그 시간만큼만 딱 정확하게 이제 전압 펄스를 가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요 상태로 이제 중첩 상태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얽힌 상태가 되고 또는 루트 스왑이 아니라 그냥 스왑을 하고 싶으면 이제 4분의 1주기가 아니고 2분의 1주기만큼을 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뒤집히겠죠 서로. 0이라고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업다운이라고 아니 다운업이구나. 다운업이고 여기에 업다운이고 요거는 이제 얽힌 상태 벨 상태 그런 식으로 게이트 디파인드 컨턴 닷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드 페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이제 이 두 닷의 그 에너지 차이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보다 훨씬 큰 이런 경우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은 이제 두 닷에 있는 그 두 큐빗을 서로 인터랙션 시켜주는 항이겠죠. 얘는 서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회전시키는 그런 항인데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두 큐빗은 아주 약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약하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각자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 상태는. 근데 어쨌건 이 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약하긴 하지만 저 있기 때문에 그 한 큐빗의 그 스핀 상태가 다른 큐빗의 에너지 그 레벨을 아주 약하게 그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그러니까 다른 큐빗의 에너지 준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페이즈 차이로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컨트롤드 페이즈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도를 그러니까 위상 변화가 180도가 되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드 G가 되는 거겠죠. 어, 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 좀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이게 켜지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켜지면 이제 지금 베이시스가 업을 00이라고 한다면 00부터 이제 11까지 이렇게 네 개의 이제 베이시스의 에너지가 일단은 이 나란한 상태 패러렐인 상태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4분의 J만큼 증가하고 왜냐면은 H바를 이제 1로 놨을 때 2분의 H바 2분의 H바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엔티패럴렐인 경우는 이제 0, 1, 그 다음에 1, 0 같은 경우는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J만큼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스핀이 패럴렐이냐 아니면 엔티패럴렐이냐 따라서 에너지 그 변화가 부호가
그렇게 반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상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초기 상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초기 상태는 2분의 1에 0001, 아이고, 1011이라고 그냥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상태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J를,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T라는 시간 동안 이제 켰다라고 하면, T 시간 뒤에는 각각의 상태가, 이 상태가 이제 페이지가 붙겠죠. exponential i ht니까, 어, 패럴렐인 경우는 플러스니까 4,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이거는 마이너스 i 4분의 j t, h바는 1로 닫습니다. 계속 요거에 00, 이런 식으로. 01 같은 경우는 exponential 플러스겠죠. 플러스 i의 4분의 jt 01,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 t 시간 뒤에 이제 위상 인자를 얻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 패럴렐인 상태는 위상이 똑같이 이만큼 변했고, 그 다음에 엔티 패럴렐인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로 이제 변했다. 그래서 큐빗이 패럴렐이냐 아니면 엔티 패럴렐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적용되는 이 위상의 부호가 달라지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 된 그런 그 페이지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드 G를 생각을 해본다면, 컨트롤드 G라면 여기서 이제 이 JT가 파이가 되게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이 패럴렐인 상태는 이상이, 패럴렐인 상태는 이상이 i 4분의 파이 만큼 변하는 거고, 엔티 패럴렐인 경우는 플러스 i 4분의 파이만큼 위상이 변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논문을 보면 이 페이지, 그러니까 파이만큼, 각도를 파이만큼 한 C, 그러니까 CG라는 거는 페이지 HSE 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였지? 지축 회전을 이제 추가로, 지축 회전을, 그러니까 G 게이트를 추가로 연산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CG를 얻을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이제 CG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 일단은 이 지금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 행렬은 111-1, 그리고 사실 그때 이게 이거긴 한데, 어쨌건.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좀 전에 여기 요 페이지가 이제 여기에 다시 지우면, 이 페이지가 포텐셜 마이너스 i 4분의 파이,
다음에 이제 플러스 i 4분의 파이.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왜냐면은 여기에 00이고 여기에 01이고 10이고 11이라서, 그래서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행렬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를, 요 g는 첫 번째 큐빗에 가해주고 요 g는 이제 두 번째 큐빗에 가해주고, 아니 거꾸로였나? 어쨌건 지금 해보면 이제 G1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 텐서 I. 그래서 얘는 100 마이너스 1, 100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음, 잠시만요. 이게 100 마이너스 1로 하지 않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위상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위상으로 나타내면 이제, 그리고 이게 그 지축에 대한 2분의 파이 회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 회전이라서, 그래서 어쨌건 얘랑 마찬가지로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i 4분의 파이, 다음에 마이너스 i 4분의 파이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해주면, 그러면은 어쨌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컨트롤드 G가 돼서, 그래서 아까 초기 상태가 이제 요거였잖아요. 초기 상태가 요건데, 결국 지금 이렇게 위상 변화를 다 적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저 G축에 대한 2분의 파이 회전까지 각각 다 붙여가지고 논문에 나온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 구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부분만 마이너스로 된다. 즉, 이 큐빗 1이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큐빗 2가 타겟이라서, 큐빗 1이 컨트롤일 때 타겟이 1이면 지금 이게 CG니까 부호가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뭐냐, 닷에서, 그러니까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면, 일단은 그 마이크로 매그넷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두 큐빗이 이렇게 있으면 두 큐빗 사이에 마이크로 매그넷을 이렇게, 근데 마이크로 매그넷의 그 뭐냐, 필드는, 그러니까 필드 그레디언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그넷에 필드 그레디언트를 주고, 어 그래서 두 큐빗 사이에 이제 그 이 아까 D만 에너지 차이를 아주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터널 베리어 게이트를 조절해서 이 얘를 이제 낮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을 아주 약하게 켜주고,
그러면은 이 아주 약한 이 인터랙션,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켜진 상태로 이제 어느 시간, 그러니까 앞에서 그 t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CG를 컨트롤 G를 구현하려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런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리면 그러니까 얘를 켰으니까 얘를 이 시간 동안 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제 위상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축적이 되고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베리어 게이트를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베리어 게이트의 전압을 원상복구해서 제이를 꺼주고 그러면은 아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어쨌건 컨트롤드 G가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NO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만 에너지 차이랑 그 다음에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랑 비슷한 그런 값을 둘 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그런 케이스고 이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이 공면 진동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 마이크로웨이브를 가해줘서 큐빗을 드라이브 시켜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큐빗이 이제 큐빗 1, 큐빗 2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큐빗 2를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려면 이 큐빗 2의 그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있으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때문에 이 Q2의 공명 진동수가 이 Q1의 스핀 상태에 따라서 얘가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얘의 그 공명 진동수가 달라진다. 얘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Q1이 업이다. 그러면은 Q2의 그 공명 진동수 F1이고 다운이다. 그러면 F2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값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진동수가 이 F1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면 그러면은 이 Q2는 이제 Q1이 이 업일 때만 회전을 하겠죠. 만약에 F2를 쏴주면 얘가 업일 때는 공명이 안 되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드 낫이 되는 거다. 얘가 이제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1일 때 얘를 뒤집는 거잖아요. 회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1일 때 플립을 시켜주는 그런 연산이다. 이거를 이제 게이트 디파인드 퀀텀 닷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면 일단은 역시나 이제 게이트 전압을 조절을 해서 적절한 이 G만 에너지 차이랑 그 다음에 이 뭐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값을 저 켜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항상 켜준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값이나 하여튼 공명 진동수를 이제 쏴준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회전을 시켜서 플립을 시켜서 컨트롤드 낫에 해당하는 연산을 구현할 수 있다. 아주 높은 그 피델리티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실제 성능 측정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AB 그림은 지금 이 게이트 셋 토모그래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CD 그림은 이제 그 인터리브드 RB
인터리브드 랜더마이즈드 벤치마킹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그림은 이제 이 컨트롤드 G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에 따라 X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게이트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게이트들에 따른 그런 실제 전압 펄스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CG 펄스,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펄스를 가해주고 있고, 보라색이 이제 그 큐빗을 회전시켜주는, 여기 보면 지금 Q 닷 1에 닷 1을 X 닷 1의 큐빗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산을, 그런 펄스를 가해주는 연산이고, 그래서 이제 B는 이거를 측정 결과죠. 그러니까 이 구현된 이 CG 게이트가 이상적인 게이트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게이트 셋 호모그래피라는 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이트와 구현된 그런 게이트가 얼마나 유사한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 3차원 막대 그래프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막대가 그 게이트 연산의 그 특정 요소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상적인 그 CG 게이트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특정 막대값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결과를 분석하면, 그러면은 이제 정확도뿐만 아니고 오류가 뭐 어떤 원인인지, 그러니까 오류의 종류 그리고 오류의 원인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류가 회전을 더 했다, 아니면 회전을 덜 했다, 아니면 뭐 페이즈 에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밑에 무슨 인풋 오퍼레이터가 있고 또 아웃풋 오퍼레이터가 있고 한데, 어, 이게 뭐냐면, 어, 이게, 어디지? 그러니까, 2큐비 시스템에 가해지는 연산을 나타내는 그 파울리 오퍼레이터의 조합이라는 건 뭐 딱 보면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오퍼레이터가 뭐xi다 그러면, 여기 xi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xi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큐빗의 x, 두 번째 큐빗의 이제 아이덴티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이 지금 인풋에 있는 이 게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는 이상적인 그 아까 이상적인 연산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으로 한 연산이랑 비교한다 그랬죠. 근데 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 연산자 성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 XI는 지금 여기 CG를 한 거니까 CG 결과죠. 그러니까 CG를 이제 작용을 하면, CG 게이트를 통과를 하면, 그러면은 XG 성분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쭉 따라가면 여기 XG에 해당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I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GY로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상적인 컨트롤드 G라면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CG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1-1이고 XI 같은 경우가 0110, 0110일 테니까 해보면 이제 GY면은 0 100 마이너스 I 여기가 I고 여기가 마이너스 I인가 뭐 어쨌건 간에 이거 여기 플러스겠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근데 I가 있으면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적인 이상적인 연산자 성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그리고 또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하는데 얘가 일로 갈 때 마이너스는 알 수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어쨌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결과 그래서 피델리티가 아주 잘 나왔다 지금 방금 봤듯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BC는 RB에 해당하는 그 퀀텀 회로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게이트의 그 평균 피델리티를 측정하는 그런 회로고 지금 보면 그 클리포드 게이트들의 그 시퀀스 중간중간에 여기 C낫이 여구나 C낫이 이게 이제 평가하려는 게이트죠. 그러니까 C낫을 끼워 넣고 그래서 이 D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면은 이제 이 X축이 그 시퀀스의 길이죠. 그러니까 넘버 오브 클리포드 게이트들 이게 길어질수록 이 최종 상태가 그러니까 초기 상태랑 최종 상태랑 비교를 해서 최종 상태가 초기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그 기준이 되는 시퀀스 즉 씨낫이 없는 그런 시퀀스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이 이제 씨낫 게이트를 끼워 넣은 시퀀스 중간중간 요거에 해당하는 거 요게 파란색 요게 보라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곡선의 그 지금 붕괴하고 있는데 붕괴 속도 차이를 통해서 이 씨낫 게이트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그 발생하는 그 평균 오류율을 계산할 수 있고 보면 지금 결과가 이제 아주 99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